저희가 뽑은 5위인데요. 조국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추미애 전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대선 후보들도 반일 구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서 오늘까지 좀 파장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간략히 설명을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안중근 의사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과 검찰은 일본 재판관이다. 글쎄요, 뭐 이거를 정확히 등가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현정 의원, 네. 추 전 장관이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한 겁니까? 그 참 추미애 장관의 역사인식 뭐 이런 생각들 참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인데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저항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구속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본 재판관에서 테러리스트로 어떤 면에서 선고받았던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중근 의사는요, 정말 일제시대의 교육가로서, 사상가로서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또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사모펀드 투자를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를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특혜를 줘서 조작을 해서 학교를 입학시켰습니까? 이것과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는 저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일본의 당시 일제시대의 법원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1심에서 3명의 재판관, 2심에서 3명의 재판관들이 판단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 내린 결론을 지금 일본의 재판관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고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인터뷰 내용들을 제가 뭐 차분히 좀 읽어봤는데 그 촛불 정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다. 어제 광복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비유한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 검찰 개혁 하는데요. 검찰 개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의 본령은 사실은 입법화가 20대 국회 말에 다 끝났었어요. 예.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선 수사권을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20대 국회 말에 이게 민주당 주도로 이게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가 됐고 공수처법도 20대 말에 이미 다 통과가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던 게 네. 무슨 불법적인 수사를 했습니까?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범죄 혐의를 찾아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현장에 임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증거를 찾았고 그 증거 분석을 통해서 법정에 기소를 했고 예. 법원에서 20-30차례 이상의 이게 이 법정 심리가 상세하게 열렸고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유능한 변호인들 여러 명 붙여가지고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 긴 시간 동안 했고 그리고도 1심 법원, 2심 법원이 다 실형 선고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일본식의 재판? 또는 저 본인들 개인이나 개인 가족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안중근 의사의 어떤 행위의 동기와 비교를 한다? 저는 저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의 기저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몇 달 전에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도대체 그렇게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추 전 장관 뭐 이거는 SNS, 앞서는 인터뷰였고요. 여기에 본인 SNS에 윤석열과 최재형, 촛불개혁 과정의 반개혁 상징으로 등장한 이들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알리는 징후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PR을 구분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비판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추 전 장관에겐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추 전 장관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터뷰라든가 지금 SNS의 내용은 다 선거 경선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소구를 그런 방식으로 예컨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으로 이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사실관계를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격의 것이 매우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찌 됐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비유는 사실상 실패를 한 겁니다. 비유의 실패는 그 본인의 어떤 주장의 힘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고 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비판하고 싶으면 조목조목 증거를 갖고서 뭔가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해야지 촛불 개혁 과정 계속해서 촛불을 운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지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을 좀 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두 명의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우주의 원리인데 내 눈에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은 오게 돼 있어. 근데 오긴 오는데 내 눈에 보이게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김어준 씨의 말 색깔이 다른 두 개만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은 오게 돼 있어요.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소국장님 생각에도 대선을 이기면 조국의 시간,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사법부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대선 전에 아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최종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이 조국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입시와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한 이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 인턴 활동 증명서 자체를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그에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본, 하지만 그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 지지층이 총결집해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등과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김어준 씨가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 결집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또 한 명, 유시민 이사장도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포스트잇 붙여서 그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책이라도 썼으니 살지. 억울한 사람은 이거라도 있으니 내 얘기를 남에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길조차 없다면 어떻게 살지? 검찰에서 나간 정보를 토대로 쏟아낸 그런 저주의 언어들과 함께 본인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는 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책을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책이라도 썼으니까 살지. 조 전 장관 책 쓰길 잘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1년이 지난 다음에 안 뒤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 관련된 논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을 때 정경심 씨가 PC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겠습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죠? 결국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국의 시간을 가지고 또다시 저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거 법정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법정 가서는 증명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책을 통해서는 저게 또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 책 통해서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자기가 정당하다 그러면 법정에서 2번이나 통해서 거기서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 못했지 않습니까? 정말 인류 변호사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명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한 이제 사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다시 알리오를 시작을 하면서 뭔가 대선 국면에 뭔가 개입하겠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는요 국민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글쎄 광복절 전후로 해서 뭐 안중근 의사를 빗댄 추미애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